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가슴과 배에 북두칠성을 닮은 7개의 점을 품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명은 응칠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든 총성을 울린 청년 안중근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중근의 가문은 대대로 무예와 학문을 중시하는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 수백 석을 내놓아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던 덕망가였고, 아버지 안태우는 개화파 인물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가풍 속에서 자란 안중근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했습니다. 동년배 아이들이 방 안에서 글공부에 매진할 때 그는 산과 들을 누비며 말을 타고 활을 쏘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글만 읽어서 무엇하겠느냐, 나라가 위태로우면 칼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소년 안중근의 지론이었습니다. 14세에 이미 명사수로 이름을 날릴 만큼 그의 사격 실력은 독보적이었는데, 이는 훗날 하얼빈의 찰나와 같은 순간에 이토의 심장을 꿰뚫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동학 농민운동의 혼란 속에서 날뛰던 도적대를 소탕하며 정의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여 도마라는 세례명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등과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배웠습니다. 당시 안중근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보다 사람을 깨우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일제의 야욕이 노골화되자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사문학교와 돈이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이 곧 국력이라 외치며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주던 평화로운 교육자, 그것이 안중근이 꿈꿨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교실에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일본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나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안중근은 상해로 건너가 구국의 길을 찾으려 했으나 그곳에서 만난 프랑스 신부로부터 뼈아픈 조언을 듣습니다. 지금 조선은 안에서부터 힘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무력 투쟁 없는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이 말은 안중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늑대가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펜만 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안중근은 펜을 내려놓고 다시 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여 흩어진 의병들을 모았습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1908년 여름 함경도 경흥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는 일본군을 격파하며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이때 안중근의 고결한 성품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포한 일본군 포로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준 것입니다. 참모들이 적을 살려보내면 우리 위치가 노출된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안중근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야만적인 도적이 아니다. 전쟁 포로는 죽이지 않는다는 만국 공법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대한의군의 정의다. 하지만 이 숭고한 자비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풀려난 포로들이 곧바로 일본군 본대의 위치를 알렸고 안중근의 부대는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아 처참하게 괴멸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림과 추위 속에 동료들의 시신을 뒤로하고 탈출해야 했던 안중근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적군은 신의를 저버리는데 나 혼자 평화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이자 조선 침략의 상징인 이토 히로부미라는 뿌리를 직접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09년 3월 연해주 카리의 차가운 민가에 12명의 동지가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단지 동맹. 안중근은 망설임 없이 칼을 꺼내 자신의 왼손 약지 1000마디를 잘랐습니다. 솟구치는 붉은 피로 흰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 4글자를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잘려나간 살점의 고통보다 나라를 잃은 고통이 수천 배는 더 컸습니다. 3년 이내에 이토를 처단하지 못하면 자결하겠다. 태극기에 새겨진 붉은 글씨는 단순한 혈서가 아니라 죽음을 담보로 한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운명의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으로 온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 등 동지들과 함께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중의 돈을 모두 털어 브라우닝 권총과 탄환을 샀습니다. 그는 탄환 끝에 십자 모양의 홈을 냈습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한 발로 확실히 이토를 쓰러뜨려 거사를 성공시키겠다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거사 전날 밤 안중근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살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게 하소서.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역 플랫폼은 환영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기차가 멈춰 서고 은발에 노신사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습니다. 안중근은 그의 얼굴을 신문 사진으로만 보았기에 수많은 일본 관료 사이에서 누가 진짜 이토인지 가려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세당당하게 환영받는 자를 조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안중근의 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첫 발이 이토의 가슴을 뚫었고 이어진 두 발이 그의 복부와 폐를 관통했습니다. 안중근은 혹시라도 저 노인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뒤에 있던 일본 고위 관료들에게 세 발을 더 쏘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쓰러졌고 안중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극기를 꺼내 들고 러시아어로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를 3번 외쳤습니다.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되는 순간에도 그의 눈빛은 맑고 당당했습니다. 리순 감옥으로 이송된 안중근은 일본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범이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대우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고종을 폐위시킨 죄 등 15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읊으며 일본의 침략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당시 리순 법정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선 안중근이었지만 그의 당당한 기계와 논리적인 언변에 일본인 판사와 검사들조차 압도당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개인 안중근으로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적장을 처단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전 세계 기자들의 펜 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붓을 들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를 감시하던 일본인 간수 지바 도시치는 안중근의 인품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의 글씨를 평생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흰 수의와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숭고한지 알았기에 그런 가혹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안중근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항소를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지필했습니다. 그는 한일중 세 나라가 평등하게 협력하여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구국이라 믿었습니다. 안중근이 죽음을 앞두고 쓴 동양 평화론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유럽연합 EU보다도 훨씬 앞서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의회를 구성하고 공통화폐를 사용하며 공동군대를 창설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토를 저격한 것은 단순히 일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토가 주장한 극단적 제국주의가 결국 동양의 공멸을 불러올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이토의 가슴에 새겨준 것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은 어머니가 지어보낸 흰 수의를 입고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내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은 그의 묘지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까 두려워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했고 그는 아직도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과 내 나라 그리고 동양 전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평화주의자였으며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독립의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하얼빈역 1번 플랫폼 위에 새겨진 그날의 발자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침체되어 있던 임시정부와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거대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순원은 조선은 멸망하지 않는다. 안중근 같은 영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찬탄했고 장제스 역시 안중근을 기리며 한국의 독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차가운 이국 땅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그가 쏜 총탄은 낡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새로운 독립의 새벽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그가 꿈꿨던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